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5만 년의 정법과 상법과 계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5만 년 후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5만 년 내에 후 선천이 다 지나고 또다시 후천이 돌아와서 새 부처가 출세하시어 그에 맞게 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선천에는 정법, 상법, 계법이 3,000년의 끝이 났는데 후천에는 5만 년이나 가게 됩니까? 그것은 순환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우주가 순환하는데 하루, 한 달, 한 해가 있는 것과 같다. 지난 갑자년은 1월 1일과 같으니 진극기의 가장 중요한 해이다. 이제 오늘 이 장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큰 장입니다. 이게 여기가. 저는 일생을 통해서 제가 혼자 생각하고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해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 잘 하시면 우리 대종사님 법에 대한 환희심도 더 많이 나오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줄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크게 생기는 길도 되고 그렇습니다. 5만 년의 정법과 상법과 계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회상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법이 정법, 상법, 계법의 3,000년이 지나면 새로운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새로운 회상을 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의하면 우리 회상은 5만 년이 가니까 부처님 회상은 3,000년에 정법, 상법 다 갔는데 우리는 5만 년 속에가 정법, 상법, 계법이 다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정산종사, 여기는 한우란 한이치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우리는 5만 년 속에가 정법, 상법, 계법이 다 들었다. 지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정법은 법이 있고 수행자가 있고 깨친 자, 각자, 법을 증득한 자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상법은 법이 있고 수행자만 있어. 깨친 자는 없어요. 그만큼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법의 힘이 약해져서 수행을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 계법은 법만 있고 수행자와 깨친 자와 두 개가 없어요. 그것이 다 있느냐니까 우리는 원불교는 5만 년 도수다. 그래서 앞으로 5만 년 동안 이 정법으로 우리 법이 있다. 근데 그것이 지금처럼 정법으로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정법과 상법과 계법이 다 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럼 5만 년 후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5만 년 내에 후천, 지금 후천 아니에요? 다시 선천이 있어서 거기까지 다 지나고 또 다시 후천이 돌아온다. 선천은 어두운 시대고 후천은 밝은 시대라고 그러셨어요. 선천은 낮의 시대고 밤의 시대고 후천은 낮의 시대고 양의 시대고 음의 시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후천이니까 어떻게 낮의 시대죠. 색을 좀 바꿔볼까? 지금은 후천이니까 낮의 시대예요. 그럼 낮의 시대가 가고 나면 이제 다시 선천인 밤의 시대가 오지요. 선천인 밤의 시대가 와. 이것이 더 나은가? 밤의 시대가 와. 그래서 밤이 캄캄해져 가지고 다시 후천은 또 다시 낮의 시대가 와요. 돌아와서 이 낮의 시대 새 부처님이 와. 그래서
그에 맞게 제도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봄에 입는 옷과 여름에 입는 옷과 가을에 입는 옷과 겨울에 입는 옷이 틀리잖아요. 그럼 봄과 여름에 입는 이렇게 차츰차츰 옷을 가볍게 입고 가을과 겨울은 두텁게 입어야 돼요. 교리 공부도 낮과 밤에 달라져야 돼. 가을 지금 후천 시대, 지금 우리가 후천이잖아, 후천. 후천 시대 공부를 한 것과 다시 그것이 어두워져서 선천 시대가 다시 와, 밤이 시대가 또 와. 우리가 성주개공과 이런 것들이 성주개공이 다시 오면 지금 우리가 후천의 성이잖아, 시작이잖아. 1924년 시작이니까 1924년이 지금 시작해서 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와 괴까지 가서 괴부터 이제 좀 사라져서 다시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지나서 밤이 또 와서 그럼 그때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후천 여기서 가을 겨울에 옷이 여름에 입는 옷 갖고 안 되니까 법이 또 달라져서 돌아와서 다시 그에 맞게 제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대로 대종사님이 지금 내놓으셔서 이것이 5만 년 가는데 이 법으로 공부하다가 다시 이제 법이 달라져서 또 새로운 회상이 열려지는데 그때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그걸 잘 알아서 가. 근데 공부를 못 하신 분은 앞에 사람을 잘 따라가야 돼. 이제 옷을 잘 아는 사람은 가을, 겨울 되면 자기가 옷을 겨울 옷장에서 내서 입잖아요. 사서 입더니 옷장에 내서 입어. 어린애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입혀줘야 입어서. 애기 3살, 4살 뭐 그런 아이들은. 위에 형이나 누나가 출 때는 옷을 더 입히고 적게 입히고. 그러니까 나보다 잘 아는 사람들의 지도를 잘 받아야 이제 얼어 죽지 않는 거야. 그것을 마음 공부로 다르게 보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성주개공의 그 길이 다 잘해서 다시 성주개공급이 이제 정법, 상법, 개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가을 옷, 겨울 옷 바꿔 입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법, 상법, 개법 시대가 오면 그때그때 옷을 맞게 바꿔 입으면 되는 거예요. 바꿔 입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또 질문이 다시 있는 것이 선천에는 정법, 상법, 개법이 3000년. 서강부처님께서 내 법은 3000년 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대종사님께 내 법이 5만 년 갈 것이다. 근데 5만 년이라는 말씀을 대종사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강증산 선생님도 하셨고 최순 선생님도 하셨어요. 5만 년이라는 말씀. 나중에 이제 다 나오는데 그 어른들이 절기를 말하는데 지금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그 새로 밝아오는 그 시대에 그 새로운 선생님의 법은 5만 년 간다. 그 말이 다 나와요. 앞에 선지자들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후천에는 왜 5만 년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선천에 3,000년이니까 후천도 3,000년, 3,000년이지 왜 또 후천은 5만 년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순환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우주가 순환하는데 하루, 한 달, 한 해.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한 해는 360 이렇게 다 다르게 다 듣는 것 같이 돌아온 시대 5만 년 도수는 그것이 크기가 길이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봄에 그 낮의 시간과 길이하고 밤의 길이가 다르죠. 낮과 밤은 똑같은데 춘분에는 이 것이 거의 비슷한데 하지는 낮이 길고 밤이 짧죠. 또 추분은 밤과 낮이 거의 비슷하죠. 동지는 밤이 길고 낮이 짧아요. 이것이 그 성주개공에 따라서 밤이 더 길고 낮이 짧고 낮이 길고 밤이 짧고 이것이 다 달라주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절기가 지금 3월, 2월인데 매화꽃이 금년에 벚꽃이 다른 데보다 10일 일찍 핀다는 것 같아요. 작년에 10일 늦게 피어가지고 벚꽃
그 행사하는 날에 안 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엔 또 10일이 빨라졌대요. 그래서 다 벚꽃 행사를 앞으로 당긴다 하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그 절기가 약간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절기의 날짜의 변화는 우리가 해보니까 그 빙하가 녹는 것하고, 아니 육지에서 피는 벚꽃이 빨리 피냐 늦게 피냐, 이것이 저 바다의 수온이 1도가 오르냐 0.5도가 오르냐 수온 온도하고 직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온이 1도가 오르면 뭐 온도가 지온이 올라가고 또 뭐 태평양 기온이 어떠고 북태평양 어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가 돌아가지고 아열대 기후가 되고 온대 기후가 돼서 이쪽이 빨리 피고 늦게 피고, 또 그것의 온도에 따라서 북태평양에 있는 뭐 찬기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온도가 달라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똑같은 중국이고 똑같은 북한이고 똑같은 한국이고 똑같은 3월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흐르는 물이 저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는 것이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는 것 때문에 우리 그거 녹게 하는 이유는 또 한국 사람들이 사는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냉매를 뭐 에어컨을 많이 써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많이 쓰면 올라가가지고 그런데요. 그것이 올라가면 또 이제 바다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기후가 엄청나게 변해요. 우리나라에도 그전에는 대구에서 사과를 한 지금 장구에서 나고 자꾸 우리 위로 올라간다고. 왜냐하면 따뜻해지니까. 옛날에는 귤이 제주도밖에 안 크네. 지금은 육지에서도 크지. 이렇게 해서 그 자라나는 그것이 다 다르고, 꽃이 피는 개화기도 다른 듯이 농작물이 과일에 자라는 그것이 다 달라. 왜? 온도에 따라 달라져. 습도에 따라 달라져. 그런 온도와 습도, 우리 생활의 모습에 따라 달라져. 그런 모습 속에서 모든 우주의 대기가 움직이는 것이 달라져서 이것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땅의 기온도 달라지고 땅의 기온이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면서 바다 온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대기권 전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 속에서 빨라지고 늦어지고 길어지고 이런 것이 있던 것처럼 우주의 순환하는 원리 때문에 하루 한 달 한 해가 다르듯이 과거 3000년이 이렇게 5만 후 된다. 금년의 후천의 시작은 1924년 1월 1일인데 진급기의 시작이다. 자, 오늘의 12시 아침에 지금 땡 치면부터 하루가 시작이죠. 오늘 2월 며칠 날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점점 밝아져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또 다시 12시 넘어서 시작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가 4시에도 뜨고 5시도 뜨고 6시도 뜨고 7시에 뜨잖아요. 똑같이 12시 지나면 하루인데. 그런 것과 똑같이 이것이 우주 전체의 움직임이 하루 한 달 한 해가 달라듯이 시간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를 이제 정산종사님, 세종사님 알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의 세계, 대각의 크기, 대각의 아는 크기는요 우주 전체를 덮는 것 같아요. 금강경이나 수신계를 그런 데 보면 일물이 장량하여 개천개진다. 한 물건이 신비롭게 열리면 하늘도 덮고 땅도 덮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대각의 시계,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각의 시계가 3000년을 보잖아요. 정법상 개법이 틀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성자가 누구고, 그렇게 오는 성자의 세계는 어떤 세계고 그걸 알잖아요. 자, 우리가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도 내년 여름이 6개월 후지만 6개월 후에는 어떤 옷감으로 어떤 옷이 유행할 것이라는 것을 가장 빨리 알아채고 만드는 것이 가장 그 디자이너가, 최고의 디자이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이너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나, 그런데 그 디자이너는 지금 살고 있는 많은 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아무나 디자인해서 그렇게 옷 만든다고 그걸 다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보고 가장 잘 적합하게 만드는 디자이너가 최고 디자이너인데, 최고 디자이너를 알아보는 것은 그 밑에 그
같이 공부하는 디자이너들이 그걸 보고 여러 사람이 만든 옷 중에서도 가장 잘 맞게 만든 옷을 최고로 뽑아서 그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세상을 아는 거예요. 제가 한 40년 전에 그 어떤 그 가전제품 파는 40년 전에는 LG는 LG 가게만 LG 제품만 다 가전제품 팔고 또 삼성은 삼성 또 대우는 대우 것만 파는 그런 가전제품 회사 이렇게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 난방기 이제 겨울에 팔잖아요. 난방기는 이제 난방기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이라는 그런 것은 여름에 파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그 판매하는 양이 참 좋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온도 변화를 쭉 몇십 년을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변화하는 온도계를 쭉 온도를 보니까 이것이 약간 그 어떤 그 그래프 같은 게 있으니까 아 이렇게 가면 이 다음에 내년에는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이 이 세상의 파장이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이 파장을 보고 온도가 올라가겠다 싶으면 여름 물품을 많이 데려놔. 또 겨울에 날이 따뜻하겠다 싶으면 이것이 전부 난방이 조금 데려놓고 춥겠다 하면 많이 데려놔. 그래서 이 사람 장사를 하는데 전 세계 기온 온도 변화를 그렇게 했다고. 근데 한국의 온도만 딱 하면 되지 왜 전 세계를 했나 했더니 한국의 온도는 일본과 필리핀과 저런 나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북동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저 남방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운들이 돌면서 우리 한국의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온을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것을 함께 잡아서 그 사람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한국만 쳐다보고 하면 이것이 안 돼. 전 세계의 기후를 놓고 자기가 쭉 그래프를 그리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팔았다는 거예요. 네. 파동의 원리가 한국만 딱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국의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 북동쪽이나 북서분 이쪽이나 이쪽 아랫역이나 이쪽의 모든 지역의 온도의 흐름이 연결돼서 우리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하니까 이 우주 전체의 순환의 원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주 전체 순환의 원리를 알으시니까 정법, 상법, 개법을 하시고 돌아오는 세상이 그렇게 된다. 대종사님께서도 근데 한국에 과거 부처님이 많이 여러 번 다녀가셨다는데 그 어른들이 볼 때 아 다음에는 한국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한국에 자꾸 오는 것이. 저희가 그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려웠어요. 나중에 공부를 어디 가서 캐나다 가서 많이 하더라고. 캐나다 가서 많이 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전지훈련 다른 데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열심히 하고 다시 와서 배우고 또 어디 가서 배우고 와서 또 하고 하는 것처럼 그 흐름의 구비 그 파동의 이런 구비를 잘 알아서 가서 배워서 공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선천의 정법상 개법이나 이것이 순환의 단위 동서남북 어디로 순환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하는가. 제가 지금 전주에서 한 60년 전에 익산을 일인데 그때는 일이고 지금 익산인데 기차를 타면 1시간을 걸렸어. 기차 1시간. 지금은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 이제 30분이면 옵니다. 익산을. 그러면 지금 뉴욕이나 이렇게 가면 15시간, 16시간 걸려요. 근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뉴욕을 3시간에 가는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것 같아요. 3시간에 가는 비행기가 생긴다는 것 같아요.
그럼 옛날에 제가 1시간 동안에 익산에서 전주에서 익산밖에 못 오는데 지금은 1시간 가지면 이제 어디까지 가죠? 대전까지 가죠. 대전까지.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16시간이면 뉴욕까지 갔는데 지금 앞으로는 3시간이면 뉴욕을 가요. 그럼 16시간을 얼마나 많이 돌겠어요? 옛날 16시간 뉴욕 가는 시간 얼마나 돌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돌아다니는 그 순환의 원리가 단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과학 문명에 따라서 그러게 더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40년 전에는 그 텔레비에 있는 탤런트나 배우들이 입는 옷하고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 완전히 틀렸어요. 그래서 저런 옷은 저기서만 입고 여기서는 못 입는 옷이에요. 지금 40년 지나니까 텔레비에서 있는 옷하고 저 동네 가서 어디 가서 보는 보통 일반 사람 입는 옷 같아요. 제가 LA 있을 때 보니까 멕시칸들이 많은데 거기 똑같이 입어요. 그 텔레비에서 나온 옷하고 멕시칸들이 길에 다니는 똑같이 옷을 입어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옷을 많이 이렇게 몸이 나오게 입는데 여기 100% 나오게 입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순환의 논리가 옛날에는 그 탤런트 입는 옷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동시에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 거의 동시에 다 입어요. 똑같이. 거의 같이 입는 것 같아요. 그 텔레비에서 세타 입으면 지금 세타 입고 지금 요즘 보니까 텔레비에서 이렇게 옷이 상의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짧은 게 있는데 시내 들어가면 다 짧은 옷을 입고 다녀요. 이렇게. 그렇게 순환하는 시간이 몇 달 안 걸려요. 몇 시간 안 걸려요. 이게 길게 되는. 옛날에는 1시간, 아니 1년 걸리고 지금 1달, 2달밖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는. 옛날 16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이 10,000km라면 지금 앞으로 16시간 가는 10만 킬로, 20만 킬로 한없이 가는 거예요. 많은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 거리라는 게 돌아온 시대의 정신 문명이 발달된 것으로 보면 과학 문명을 무기 삼아서 정신 문명을 가는 그 거리는 1000년, 2000년, 10,000년, 20,000년, 10만 년을 갈 수가 있는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년 시대에 3,000년하고 5만 년하고 몇십 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뭔 약 하나만 먹어도 영양가가 충분할 것 같아요. 뭔 약을 하나 만들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1990년, 1900년 그때 그 텔레비를 한 본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이제 제사 같은 걸 잘 안 지내서 항상 눈치만 보고 있어 오라고 하는지 안 오라고 하는지. 근데 한 해는 집에서 이제 시골에서 혼자 하다가 아들이 아버님이 이번에 그 차례 지내러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내가 차례를 지내나 보다. 그러고 올라오니까 내일 이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뭐라고도 못하고. 아니 내일 그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나 음식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막 그런 게 하려면 장보기를 해서 막 갖다 놓고 준비를 많이 2-3일 전부터 따듬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 이튿날에 이제 그러면 사가지고 사나. 근데 그것도 없어. 근데 며느리도 빨리 회사 가가지고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요새 시아버님이 며느리 언제 오냐 그래 물어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안 돼. 아들한테도 안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 근데 며느리가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한 30분 전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30분 전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해요. 차례를 지내 30분 전에 와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 전자레인지 A라는 음식은 전자레인지 1분, B라는 음식은 전자레인지 2분, 3이라는 뭐 C라는 음식은 전자레인지 4분 이렇게 해서 넣다 냈다 하니까 음식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진열을 딱 하니까 다 됐어요. 우리가 옛날에 3일 전, 4일 전, 5일 전부터 갔다가
음식을 만들고 따놓고 해서 차려놓은 상하고 아이 지금 며느리 아들 와서 보니까 30분 전에 탁 차려놓은 상이 다 렌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렌지 들어갔다. 2분에 나오고 1분에 나오고 그래서 탁 차려. 3, 4일 동안 준비하는 음식하고 30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이게 30년 후를 보고 연속극을 단막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1분 만에, 2분 만에, 3분 만에 해서 앞으로는 음식이 저게 다 차려지는가?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어. 제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3일, 5일 몇십 시간에 할 일을 여기 3분, 5분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가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시공간의 단위가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3,000년이라는 이 시계안하고 한 달 한 해에서 5만 년의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나 다른 일이 큰 일이 많은 일이 오고 갈 수 있나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이 세상을 쳐다보시고 그런 생각이 다 눈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저는 이제 몇십 년 통해서 어떻게 그런데 지금 생각 이것이 다 왔는데 우리들의 5만 년은 과거에 3,000년하고 당할 수가 없고 앞으로 세상이 변하는 시공간의 모든 움직임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 지금 쓰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바꾸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게 빠르게 변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 기능을 다 못 쓰니까 저는 오래 쓰고 바꾸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변화의 폭이나 그 핸드폰 하나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익힐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옛날식으로 사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이것이 3,000년하고 5만 년은 그 속에 이것이 이렇게 다 달란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5만 년 동안은 얼마나 아까 2시간 동안에 16시간에 뉴욕을 갔는데 2시간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주를 얼마나 많이 남은 시간 얼마나 많이 돌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순환의 단위가 굉장히 다르다. 우주 순환은 다르듯이 우리가 마늘 한 접 그러면 12개인가요? 한 접이? 마늘 한 접 100개가 한 접이죠? 계란은 한 판 그럼 12개인가? 그게 다 다르잖아요. 단위가 달라. 10개가 있는 것이 있고 12개가 있는 것이 있고 굴비 한두 그러면 10마리짜리도 있고 20마리짜리도 있고 마늘 한 접은 100개가 한 접인 것 같아요. 그러듯이 다 그것이 단위가 달라. 쌀 한 말, 한 대 그런 거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그 단위가 달라져 가지고 다른데 그것이 기점이 이제 1924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저희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다 알으시는 대종사님은 어른들은 얼마나 그러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세상에 대한 저하고 지금 현재 10대, 20대하고는 또 생각이 또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그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회상은 1440만 년 만에 한 번씩밖에 없는 회상이다. 현실 세계는 음부의 결정이 먼저 나야 되는 것이니 사람의 일도 마음으로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 회상은 1440만 년 1440만 년 만에 한 번밖에 없는 회상이다. 이게 1440만 년에 만에 한 번밖에 없는 회상이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초기 100년에 이제 지금 4대가 시작한 이세에 만난 우리는 얼마나 과거생에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을 법을 좋아하고 많이 모시고 다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7, 80억 인류 가운데 원불교 교도가 몇 명이에요?
10만 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또 출가하시고 제가교도 주인 되시기는 어른들은 참 정말 희귀하고 희귀한 어른이에요. 희귀하고 희귀한 어른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원불교 우리 원불교라는 회상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1440만 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한 번 오고 또 어떻게 해요? 또 1440만 년 뒤에 또 올 것 아닙니까? 이 1440만 년 만에 만난 이 회상을 1440만 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열애유가 되시고 출가유가 되시고 황마유가 되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제 지금 천열에 만보살, 과거 부처님에서는 일열에 천보살, 그러니까 서가모 부처님 한 분 열애에다가 천보살, 돌아온 시대는 천열에 만보살. 그러니까 일열에 천보살이니까 지역이 한정돼서 이만큼 보여요. 제가 이제 제 방에가 그 수면등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제가 낮에 이렇게 불을 켜고 새벽에 좀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 글씨가. 굉장히 약하다, 불이. 근데 한밤에 제가 혹시 열어보면 불빛이 굉장히 밝아요. 한낮에는 켜놓으면 불빛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빛이 10촉인지 5촉인지 되는데 한낮에 밝은 빛은 야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밤에 캄캄할 때는 이것이 밝아서 그렇게라도 거기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시대에는 어지간한 밝은 것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낮에도 달이 있나요? 달도 있고 해도 있어요? 아니 이제 별도. 근데 안 보이잖아요. 왜? 큰 밝음이 있으니까 작은 밝음이 안 보여요. 근데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별이 보이는 거예요. 밝음은 크기에 따라 작은 밝음, 큰 밝음에서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유리 해상이 1440만 년 만에 한 번 온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기 원불교학과를 저희들이 입학할 때는 정원이 2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나도 40명이 되고 75명까지 받았어요. 그때는 원서내면 거의 다 들어왔어요. 75명까지 들어올 때. 나중에 또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입학 정원이 많은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입학 정원 자꾸 줄어들면 조금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시기를 만나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똑같은 원불교학과는 20명인데 40명이 들어오면 반절은 떨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1440만 년 만에 가장 크고 밝은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살면 모든 것이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11월, 12월, 1월 달에 밭에다가 오이씨 뿌리고 배추씨 뿌리면 안 크잖아요. 봄에는 뿌리면 거의 80, 90%가 싹이 터요. 그러니까 1440만 년 만에 오는 그 세상에서 만나서 큰 법을 공부를 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좁혀져 가지고 가을, 겨울이 또 선천이 다시 돌아오면은 많이 못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클 수 있는 회상을 만났을 때 많이 공부를 하면 그 공부심으로 저녁에 밤을 잘 지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성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 그다음 현실 세계는 음부의 결정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마음으로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현실로 나타나. 사람이 보면 내가 음부가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몸으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현실이 양계라고 그랬죠. 양계. 네,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음계. 음계는 우리가 허공법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음부의 결정이 먼저 나야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공사의 판결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8월 21일 그 법인절에 음부공사에 이미 판결이 났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세상이 비롯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부공사가 필요하고 음부공사에서 인정을 받고 안 받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대종사님만 알으시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 그래서 그런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 어른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이제 어머니가 데리고 다녀서 어린이집에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거기서 다니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순서를 밟아서 이미 했기 때문에 엄마 아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열면서 그런 것을 그런 관계 그런 조절을 다 해놓으시. 거기에 음부공사라는 말씀이 나와. 음부공사. 우리도 음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동생들을 낳고 일주일 1회마다 1회라고 그러는데 그 방 온목에다가 물 떠놓고 뭘 떡을 조금 해서 놓고 할머니가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우리 애기 삼신 할머니시여 우리 애기 잘 건강하게 잘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요. 그것이 뭐예요? 음부에 있는 삼신 할머니한테 비는 거지. 우리가 음계를 통해서 기도하고 비는 것이 이제 전통으로 다 되어 있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결정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음부계의 결정을 얻는 길인 것 같아요. 음계의 결정을 얻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음계의 결정을 얻고 음계의 힘을 얻는 것이 타력이야. 우리 기도문에 보면 자력과 타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타력 이것이 이제 음계의 힘이죠. 음계의 유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지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안 해놨으면 시험 성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다 갖고 안에서 보이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 일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음계에 대한 생각을 근데 양계에서 이 후천 개벽 시대는 양계가 드러나는 시대예요. 이 양계가 드러나는데 양계에 살수록 또 음계에 대한 그 실력이나 음계에 대한 소식이나 음계의 공을 어떻게 들여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그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가 그 외과 교수는 위 수술을 아주 잘하는 위암 수술 잘하시는 분이 강의를 한번 하시는데 그때 한 40년 전에 사람의 병이 심인 그때 말로 70%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암 환자의 70%가 시민성이래요. 이게 마음이 원인인 거예요. 마음 심자에다가 원인. 마음이 원인이 돼서 위암을 아프다. 그러니까 위암을 나서려면 어떻게 하냐면 위암이 안 걸리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70%가.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를 위가 나빠서 위가 무슨 뭐 매운 걸 많이 먹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또 잘 먹는데 또 함부로 잠을 아무 때나 자고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난다고 생각을 하지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서 위암이 든다는 생각을 못했던 세상에서.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위암 환자의 그 근본을 다 살펴보면 마음이 속이 상한 것이 많고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고 그때는 스트레스라는 말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이 많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 원인이 돼가지고 위가 나빠져가지고 위가 나빠지고 소화가 안 되고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잖아요. 밥맛도 없고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병이 생기는데 근데 지금 한 80~90% 정도가 시민성인 것 같아요. 시민성이라는 건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이 원인이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마음으로 결정된다는데 마음으로 먼저 편안하고 마음이 먼저 행복하고 마음이 먼저 편안하고 할 때 몸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편하게 가장 편하게 갖는 법이 좌선이잖아요. 좌선. 선. 선을 하면은 모든 마음을 식망현진, 망령된 것을 놓고 진성을 나타내고 편안하게 갖고 이것이. 그래서 좌선법을 제가 어렸을 때 읽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말씀이 나와요. 연불도 그러시고. 근데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시민성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몸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선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윤활유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 지금 다 과학에서 말하는 거다. 연결이 닿는 것 같아요. 이게 몸이라는 건 마음이 결정되는데 마음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쇠약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그것이 기화가 돼서 가장 약한 부분, 자기 신체에서 약한 부분으로 병이 생겨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음계하고 양계 이런 말씀이나 시민성 이런 말씀이나 종교가 우주와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말씀이나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는 어떤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주와 인생의 원리가 근본적인 원리이시고 또 그 3,000년도 꿰지만 5만 년을 꿰나갈 수 있는 1,440만 년을 꿰나갔으면서 정확하게 그날을 아는 것이 이것이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고 우리의 개벽사상이고 그런 개벽사상에 시간과 공간을 정확히 재주셨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눈을 뜨고 불을 켜야 만물을 볼 수 있으나 밝은 낮에는 눈만 뜨면 켜는 수가 없이 만물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낮의 시대이므로 눈만 뜨면 바로 만물을 볼 수 있는 때다. 그러므로 발심수도하면 쉽게 성도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인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 동지도 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 회상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아니해도 뜻이 같고 목적한 바가 같으므로 우연자연히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리라. 이게 이제 하늘한 한이치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1440만 년 만에 나오는 그런 큰 회상인데 그 개벽 세상이요. 개벽 그 낮의 시대고 후천 개벽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어두운 시대는 눈을 뜨고 불을 켜야 만물을 볼 수 있어요. 불을 안 켜면 아무리 내가 눈을 떠도 불을 안 켜면 못 보는 거예요. 캄캄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또 불이 있어도 내가 눈을 안 뜨면 못 보는데 내가 눈을 떴어도 불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낮에는 눈만 뜨면 켜는 수가 없이 보는 거예요. 불을 켜는 수가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만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대소유무 12회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대소유무 12회. 네. 대소유무 12회. 우리가 우주의 진리를 보면 대소유무가 12회로 나누잖아요. 우주 진리는 대소유무고 이치는 일은 12회인데 어떤 것이 크고 작고 어떤 게 작고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을 낮에는 그냥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나무고 이건 풀이고 큰 풀이고 작은 풀이고 이건 곡식이고 또 잡초고 그게 다 볼 수 있어요. 밤에는 불을 켜도 그것이 확실하게 잘 보여요. 얼마나 큰 불을 켜지 않으면 이것이 잡초고 무엇이고 그런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도수가 낮으면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나무인지 이 웅덩이인지 그것이 구별이 안 돼요. 밤에 가면 불 없이 캄캄한데 밤에 가면 하얀게 반짝거리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탁 하면 물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그것이 구별이 잘 안 돼요. 낮에는 물인지 불인지 구별이 돼요. 대소유무가 이것이 옳고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후천 개벽 시대는 눈을 뜨면 알아요. 해가 떴으니까. 밝은 시대니까.
그래서 돌아온 세대는 우리가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고 손자가 몇 살부터 말을 안 듣는가 해도 3살부터 안 듣는데 왜? 자기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져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거 안 써요. 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내가 좋다, 내가 나쁘다, 그걸 바로 판단해요. 그것이 이제 틀릴 수가 맞을 수가 있어 그러는데 그래도 그걸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주는 대로 입었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그 낮에는 자기가 다 구별할 수 있고 뭐를 구별할 수 있냐면 제가 보니까 12의 대소형으로.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지 부모가 가라고 해서 안 가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하면 내가 옳은 것이고 틀리다고 하면 자기가 틀리면 틀린 것이라. 그것이 되게 눈만 뜨면 켜는 수가 없이 본인이 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눈만 뜨면 바로 마누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발심수도하면 쉽게 성도도 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내가 기타를 잘 치고 있다 막 치면 기타를 성공하고 운동을 하실 때 막 하면 또 운동도 이루어지고 그래요. 옛날에는 막 부모가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자기가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마음을 내면 거의 다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도인들 앞으로 많이 나는데 이런 시대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고 그런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 가면 그걸 나라게 되는 것이요. 잘 가면 이제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심수도를 하면 쉽게 성도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어려서 출가했죠. 20살에 출가했으면 어려서 출가했는데 그때 이제 옳다고 막 주장하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에 옳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성공을 좋은 법문을 받들고 좋은 법문 속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만일에 그때 이제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이제 잘못된 거죠. 힘이 약할 때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로 아침 저녁을 많이 기도하시고 연불 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현실에서는 12해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법을 많이 공부하시고 여기 말씀 보면 다시 만나자고 동지가 있는데 만나자고 약속을 뜻이 같고 목적이 같으면 같이 만난다. 뜻이 같고 목적이 같는 것이 내가 좋은 스승, 좋은 법, 발심수도에서 좋은 회상을 만나겠다는 뜻과 그런 목적, 재생의식의 목적을 많이 갖는 대로 힘을 많이 모으면 그쪽이 보여요. 이렇게 그쪽이 보일 것 같아.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가 보이고 그런 것이 보여서 저는 일찍 그런 것이 보여서 온 것 같으니까 뜻한 바와 목적하는 바를 어디로 가느냐. 후천 정법 시대로 가는데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다 한 장소에 만난다 이런 말을 해주셨네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세상에서 5만 년 동안 잘 공부하는 우리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